안녕하세요. 레츠코피아의 피아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자 제공과 목적의 이용 및 제공, 그 다음에 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위탁, 그 다음에 목적의 이용, 그 다음에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분은 저 글씨로 좀 이해하시는 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요 관련된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정보 주체에 대한 그 개인정보인 그 성명이나 주소를 갖다가 개인정보 처리자 A가 그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위스탁 계약을 맺은 개인정보 처리자 B가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제공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자 C한테 그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기반 하에서 지금 표를 갖다가 왼쪽에 있는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위스탁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스탁의 가장 큰 예시는 예를 들어서 뭐 배송 업무라든가 아니면 텔레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고객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텔레마케팅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위탁 계약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갖다가 그 개인정보 처리자 B한테 위스탁 계약을 맺은 업체한테 줄 때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그 지금 그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위탁자의 그 위탁자인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A의 이익을 위해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가 그 예측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그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전달로 가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공개, 보통은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공개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위탁 사실에 대한 이제 고지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 책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정보를 맡기는 쪽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목적 외 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회원가입의 어떤 목적으로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텔레마케팅 팀에 보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처리자 A에서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그 이익을 위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내가 준 그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사전 예측이 굉장히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그 정보 주체한테 동의를 획득하고 목적에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그 개인정보 처리자인 그 수집을 했던 개인정보 처리자인 A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제3자 제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그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은 A라고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했는데 A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 처리자 C의 어떤 이득이나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흘러내려가는 제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내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자 C까지 가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측 밖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공 목적 등에 대한 고지를 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해야만 그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제공을 받는 자가 그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예시로, 다른 예시로 좀 그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황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홈쇼핑이 있는데 그 홈쇼핑에서 뭔가를 갖다가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그 판매 부서에서 그 개인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이 판매가 되면 당연히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송업체가 위스탁 관계로서 그 배송업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만약에 그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을 때 뭐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마케팅 부서에다가 그 정보를 개인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개인정보 처리자인 G 홈쇼핑에서 그 수집된 개인정보를 갖다가 G 생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다른 그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목적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뭐 판매부서 자체도 그 G 홈쇼핑의 직원이겠죠. 근데 어떤 A라는 직원이 그 뭐 계열사의 어떤 전배 신청 같은 걸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청서를 갖다가 이제 그 G 홈쇼핑에다가 그 그 제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G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인 그 G 그룹에다가 그 정보를 다시 넘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목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룹사 전배라고 하는 어떤 목적에 있기 때문에 목적 내에 제3자 제공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그다음에 목적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그 법률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거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써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 네모바스 쳐 있는 부분들이 좀 구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각각을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서 지금 7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항목이 개인정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서에서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V표 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처음 이 법률 보시면은 2번 항목이랑 3번 항목이 좀 헛갈릴 수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2번 항목은, 개인정보 그 처리자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항목은 약간 공공기관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항목에서 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 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 고용자들한테 이제 그 봉급을 갖다가 월급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법률에 의거해서 세금이라든가 이거를 나라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납부를 할 때 그 누구한테 어떤 주민번호 사람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월급을 얼마를 지급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록은 법령상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다 동의를 받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법령 등 정하는 소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뭐 국세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어떤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이럴 때 개인정보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 자체가 그 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어떤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가 예를 들어서 뭐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은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송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송을 받기 위해서 뭐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볼 때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명백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나 뭐 생명이라든가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쓰러진 사람한테 뭐
당신의 뭐 개인정보를 제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항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그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그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정 카드 사용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게 부정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부정 사용한 것 때문에 그 신용카드 회사가 그거를 갖다가 부정 사용한 거를 대신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부정 사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 7번 항목으로서 그 이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뭐 안녕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 법조항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공중위생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개인의 동선이라든가 뭐 이런 개인정보들을 갖다가 수집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조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위탁 계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서는 위탁 계약서의 그 작성 방법에 대한 어떤 예시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도표에 나와 있는 한 7가지 항목이 그 위탁 계약서에 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탁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해야지, 그거를 딴 용도, 그래서 마케팅 용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체가 위탁 업체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받은 위탁 업체는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암호화라든가 암호 설정, 그다음에 물리적인 보호 조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탁 업무에 대한 목적이나 이제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텔레마케팅이다 하면 텔레마케팅의 어떤 범위,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A 업체가 B 업체한테 위탁을 맡겼는데 B가 다시 C 업체한테 위탁을 맡기는 것, 이런 것들을 재위탁이라고 하는데, 재위탁에 대해서 만약에 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한테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그 접근 제한들,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들에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라든가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 관리 같은 것들을 좀 명시하는 부분, 그다음에 위탁 업무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현황 점검을 갖다가 그, 위탁 수탁사가 점검을 할 때 그거를 갖다가 좀 응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뭐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실시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그 수탁사가 그 의무를 위반해서 그 어떤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그 계약서에 좀 명시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